좋습니다.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옹크텔입니다. 누누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저 누누나르입니다. 오늘 첫 옹크에게 묻다. 완전히 낱낱이 파헤칠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로 첫 질문하고 들어가는데 이 질문에 대답 잘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에게 대표님은 굉장히 큰 산이라고 느끼는데 대표님도 사업 초기에 힘든 시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시기에 이렇게까지 캐봤다. 있으십니까? 힘든 시기에 버스에서 혼자 앉아서 울어봤다. 서울에서 파트너스 케어 거기서 작업하고 혼자 돌아오는데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보고 너무 힘든 그 감정이랑 겹쳐서 혼자 막 하면서 울어봤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혼자 앉아있는데 울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눈물까지 흘리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셔갖고 1년 뒤에 매출이 퀀텀 점프를 했어요. 퀀텀 점프를 하기까지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어떤 마케팅을 도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1년 있다가 갑자기 매출이 급상승했잖아요. 그때 이제 1등 공신을 했던 게 뭐였냐 하면은 바로 플랫폼 확장이었어요. 원래는 사실 스마트 스토어가 막 열풍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때는 스마트 스토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것만 계속 팠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하이버라는 플랫폼이 그때 당시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었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입점을 했는데 거기서 빵 하고 터진 거죠. 제품 한 개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급상승하게 됐죠.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제일 큰 변화가 있으셨는지? 어떤 관점이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사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면 직원들이 생겼죠. 옛날에는 무조건 혼자서 다 이겨내고 막 혼자서 눈물도 흘리고 막 아까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혼자서 이겨냈었어야 되는데 매출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생기면서 뭔가 사업에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었던 거죠.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누누의 허를 찌르는 질문. 지금도 새로 고침을 하시는지? 새로 고침 하죠. 언제 많이 하냐면 발주 넣을 때 많이 합니다. 한 8시쯤에 그때 이제 주문 몇 개 들어왔는지 계속 새로 고침 눌러보죠. 대표님, 지금 쇼핑몰은 모델이 거의 다 피팅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해서 업로드가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모델로서만 이제 승부를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디테일 컷이나 옷걸이 컷만 사용해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대표님이 계셨어요. 일단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자면은 100점짜리 상세 페이지는 뭐냐면 이성과 감성이 섞여있는 상세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옷걸이 컷만 이렇게 있으면은 감성적인 부분이 완전 100점짜리로 채워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모델이 피팅을 한다고 하면은 실내에서 찍어도 여러가지 포즈들을 취할 수 있죠.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제시해줄 수 있죠. 근데 옷걸이 컷으로만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주기가 힘들잖아요, 상세 페이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걸이 컷으로 엄청나게 감성적으로 찍으시는 그런 쇼핑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진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런 선천적으로 감성이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저는 옷걸이 컷보다는 모델 피팅으로 승부를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표님, 소싱 하실 때 기본적으로 대표님께서 꼭 확인하시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키워드와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키워드가 정말 별로예요. 근데 단가가 메리트가 너무 있어. 그러면 진행하십니까? 바로 진행하죠. 제 마음에 들려면은 거의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어야 되는 거니까 키워드가 안 좋더라도 단가가 좋으면은 저는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안 좋은 키워드여도 그냥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키워드를 새로 또 찾아서 연구를 하시나요? 안 좋은 키워드여도 들어갑니다. 대표님, 야외 촬영과 실내 촬영 반반 이제 업로드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클릭률이 더 많이 나오고 효율이 더 좋은지? 이거는 아직도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제가 1년 좀 넘게 야외 촬영으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계속 실내 촬영만 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 야외 촬영을 해야 클릭률이 잘 나오고 매출이 높아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야외 촬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1년 동안 야외 촬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야외 촬영했을 때 엄청나게 매출이 뛴다거나 그런 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품마다 또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무조건 야외 촬영이다, 무조건 실내 촬영이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품에 따라서 다르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거는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 건데, 저렴한 상품들을 고급스럽게 보이게 이제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꿀팁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렴한 제품들은 어쩔 수 없는 티가 나기 때문에 티가 안 나도록 바꾸는 작업들이 사진 촬영 전에 들어가야 된다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실밥 제거라든지 스팀을 엄청나게 빡빡하게 매긴다든지 그런 것들에 더불어서 이제 촬영하실 때 너무 과한 움직임은 없애는 거죠.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은 옷이 또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자연광에서 촬영하는 거, 자연광에서 촬영하면은 엄청나게 싸구려 저렴한 옷도 어느 정도 봐줄만하게 바뀌거든요, 퀄리티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야외 촬영이 또 힌트가 될 수 있겠죠. 대표님 이제 광고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대표님이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남들보다 빠른 선입점으로 그런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남들보다 더 빨리 들어와서 빨리 테스트 해보니까 제가 더 잘하는 걸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새로운 광고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하시는지. 예산은 딱히 정해놓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결산을 해봤을 때 마케팅 비용이 5% 또는 5% 아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따로 정해놓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저만의 기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이면 20,000원 그 정도의 기준만 정해놓고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근데 경험해봤을 때 남들이 하지 않는 광고는 효율이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납니다. 상세 페이지가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대표님 근데 광고를 키고 나서 끄거나 아니면 최저 단가로 낮출 때가 있잖아요. 그때 대표님만의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쇼핑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끄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환당 비용이 마진보다 커질 경우에는 CPC가 높았던 제품의 경우에는 바로 최저로 낮추지 않고 살짝 50원에서 60원 정도 낮춰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러면 60원에서 50원 더 낮춰봅니다. 그렇게도 안 나와요. 그러면 최저 단가로 가는 거고,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메타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하이버 광고 같은 경우는 최저 입찰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2만원 정도를 써봐요. 근데 안 돼? 그럼 바로 그냥 꺼버립니다. GFA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지금 네. 돈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이제 뭐 매출 관리라든지 돈이 입금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요거는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돈은 중요한 거니까. 이제 막 시작하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하나로만 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저는 통장을 총 4개를 두고 있는데 나중에 대표님들이 매출이 커져도 저랑 똑같이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법인 사업자 또는 성실신고 납부 대상자,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돼요. 그때 되면 어차피 통장을 쪼개서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쪼개서 쓰냐면 처음에 A라는 통장이 있어요. A라는 통장에는 정산금이 여기로 들어와요. B라는 계좌는 인건비, 사무실 월세, 전기세 등등 개인 소득과 관련된 그런 비용이 B라는 통장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C라는 통장에서는 사입비, 우리 매일마다 사입삼촌한테 입금하죠. 그 입금하는 통장이 여기 C입니다. C. 그리고 매달 나가는 부가세액도 C에서 나갑니다. D가 이제 개인 통장인 거죠. 개인 통장. 그래서 돈은 여기서 다 들어옵니다. 여기서 받은 거를 B에다가 할당해서 B에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A에서 받은 거를 또 C에다가 할당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D는 거의 안 씁니다. 필요할 때 이제 받아서 쓰는 건데 그때만 쓰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사업체, 또 다른 사업체는 다르게 이 구조대로 하고 있습니다. 격리 직원도 지금 쓰고 계시는지. 아니요. 격리 직원은 없습니다. 대표님 그럼 직원을 채용하실 때 기준이 따로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제 면접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물류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안 봅니다. 물류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출근시켜 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도망갈지 아니면 지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는데 저는 의지를 봅니다. 의지.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지원 공고를 올렸을 때 문자까지 오고 막 전화까지 와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지원서만 띡 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지원서만 띡 넣는 사람들은 걸러요. 근데 신입이라 하더라도 계속 문자 오고 일하고 싶습니다. 면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할 때 거의 이 사람을 뽑아야지 결정을 하고 사실 면접을 봅니다. 대표님 멘탈 케어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표님만의 이제 멘탈 케어 방법. 저는 근데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멘탈 케어를 하세요? 저는 사실 네. 아시다시피 요즘 게임을 끊어가지고 저는 소싱을 해요. 오, 어느 정도 공감됩니다. 신상을 보고 아 이거 다음에 해야겠다 하면서 멘탈 케어를 좀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월천트리에서 대표님들과 카톡으로 수다를 떨죠. 확실히 그 월천트리 멤버십 수다 떠는 게 좀 멘탈 케어가 도움이 되나요? 아 그쵸. 제가 그 단톡방에서 거의 삽니다. 저는 자기 체면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자기 체면에 더불어서 방금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위주로 합니다. 소싱이라든지 상세 페이지 기획하는 거라든지. 다만 이제 멘탈 케어 하는 게 너무 내가 목표한 바와 다른 방향성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클럽 가서 술 마시기 이런 건 안 합니다. 그쵸. 너무 벗어나지 않는 본인만의 멘탈 케어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번 연도 목표 거의 이루셨나요? 사실 이번 연도 목표가 절반은 이룬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충분히 이루고도 남을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찍기 가능할 줄 알았는데 지금 2달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매출 같은 경우도 뭐 한 70, 80억은 할 줄 알았어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5, 60억대에서 머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보완해야 되겠죠. 뭐가 부족했는지 파악하고. 대표님 이번 연도 그럼 목표는 그 정도인데 내년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은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20만 명까지 한번 해보고 싶고요.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해서.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경우는 매출을 한 7, 80억 찍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온크트리 아카데미 잘 유지해가지고 내년에 한 18기수, 19기수까지 좀 진행을 하는 것이 또 목표고, 또 여러 가지 것들, 뭐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표님들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준비하는 것이 또 목표입니다. 대표님 네. 이제 특유의 질문이 있었죠. 그동안 다른 대표님들께 하셨던 질문을 제가 역으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네. 대표님 쇼핑몰이 폭파되면 어떤 카테고리 도전하실 건가요? 저는 그래도 의류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내일 일어났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 계정이 정지당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의류업을 할 겁니다. 대표님,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 월천트리 멤버십 대표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대표님들께 굉장히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저도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있어요. 대표님들도 그런 동기부여를 받고 계시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 공동체의 장이 계속 오래도록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단톡방 보면은 유지를 쭉 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있고, 도중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대표님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카톡방을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발한 공동체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